2015학년도 개편안의 대부분의 내용은 수시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수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9월, 10월에 발표한 정부 방침의 내용은 교육부 간소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간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개편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서 접수 시기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한다. 어떻게 한다? 9월 6일에서 9월 18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끝낸다. 뭐가 없어진 거죠? 수능 이후 수시 접수가 없어진 거죠. 어머님들 뭐 다른 사람들 보면 올해 뭐 수능 수시 치거나 했던 분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몇 개를 남겨놓을까 그런 거 갖고 고민하잖아요. 2개 남겨놓을까 1개 넣을까. 이건 내년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남겨놓지 않고 그냥 다 쓰면 됩니다. 6개를 9월에 쫙 쓰면 돼요. 수능 이후에 접수하는 게 없습니다. 곧 읽어볼게요. 전형기간은 9월 6일부터 12월 4일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이건 뭡니까? 전형기간이란 말은 이 전형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면접과 논술시험을 본다 이 말이에요. 면접과 논술시험은 수능 전에 봐도 되고 수능 뒤에 봐도 상관없죠. 그럼 정리하면 이거네요. 내년 수시는 접수는 무조건 9월에다 끝내고 그 접수한 9월이 면접 논술시험이 어떻게 되느냐 9, 10월에 보는 게 있고 수능 뒤에 보는 게 여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처럼 연대는 9, 10월에 논술, 고대는 11월에 논술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고대는 이미 11월에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 전에 시험 보는 것과 수능 뒤에 시험 보는 것의 구별은 여전히 남는다. 그거 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2번. 2번은 이제 간소화 방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잘 볼게요. 수시 정부가 가장 역점을 기울여서 발표한 내용이 이겁니다. 수시는 4개 이내로 간소화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동일한 전형명 내에서는 동일한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전형 방법을 4개로 축소하라고 돼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동일한 전형명 내에서는 동일한 전형 방법 전형요소 반영 비율 적용. 모르는 말이 4번 나왔어요. 전형명, 전형 방법, 전형 요소, 반영 비율. 요거를 어머님들이 제일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 연세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연세대 2014년 수시의 표입니다. 연세대에 있는 수시를 다 모은 거예요. 올해. 이게 전부예요. 연세대 수시. 한번 볼게요. 일반 전형 보입니까? 특기자 보입니까? 한번 대답 한번 크게 해보세요. 특기자 보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면 기분이 나요.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알겠어? 그러면 모르겠어? 이러고 있으면 정말 수업하기 힘들어요. 저 새끼 알겠다는 거 모르겠다는 거 나하고 포카 치는 거야? 그죠? 포커 페이스로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알면 끄덕끄덕 모르면 뭐 이러고 그러면 굉장히 수업하기 좋아요. 그런 애들이 성적도 잘 오르더라고요. 교감이 잘 되니까. 요새 남자애들이 어디 그래요. 제 아들도 막 좋냐 그러면 실력? 답이 똑같아요. 그렇죠? 요새 남자애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락 탓인가. 어쨌건 일반 전형, 특기자, 학교생활 우수자, 사회공헌, 사회배려, 창의인재, IT농품제, 한마음, 농어촌 어쩌고 세터민까지 있죠. 요게 전형명이에요. 전형명. 이거를 세보니까 전국의 수시가 3,000종이 넘더라고 어떤 바보 같은 자식이 청와대에 보고한 거야. 병신 같은 놈이. 어떻게? 수시 종류가 3,000종이 넘는다고. 걔는 종류란 말도 몰라, 종류? 근데 전형 개수를 세고 종류래. 종류는 카인드 아니야. 소트 아니야. 소트는 안 하고 종류래. 바보 같은 놈이. 그건 굉장히 불순한 거죠. 마치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갖고 50개로 줄여놓고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잘했네. 이러면서 넘어가려는 거죠. 매우 불순한 의도예요. 전형명이 3,000종이 넘었지 종류는 원래 8, 9종밖에 없었어요. 원래부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세요. 학생부, 논술, 서류, 면접 이런 거 보입니까? 그게 뭡니까? 전형 요소. 학생부, 논술, 서류, 면접, 전형 요소. 30, 70, 50, 50, 100 그게 뭐예요? 반영 비율.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이 같으면 하나의 전형 방법이라고 써 있죠. 따라서 지금의 연세들을 그런 관점에서 전형이 몇 종류인가 한번 환산해 봤더니 5종류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학생부 30, 논술 70. 한 종류죠. 학생부 50, 논술 50. 전형 요소는 같습니다만 반영 비율이 다르니까 두 종류죠. 그 다음에 서류 100, 서류 60, 40. 세 종류죠. 그 다음에 서류 100, 서류 면접, 서류 100, 서류 면접, 서류 100, 서류 면접. 네 종류죠. 서류 100, 다섯 종류죠. 까리? 네. 연세대는 이미 올해 전형 방법이 다섯 종류야. 그걸 네 개로 간소화해놓고 놓고 와 간소화야 그래요.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무슨 선발 폐지하라고? 우선 선발 폐지하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쭉쭉 그어놨어. 우선을 다 지워봐. 우선 일반 지워봐. 몇 종류 됐어? 맨 위에 우선 하나만 없으면 몇 종류? 네 종류. 간소화하는데 3초 걸렸습니다. 우선 선발 날려! 끝! 4개 됐어. 근데 연세대가 이미 제가 입학처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라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를 교과형과 종합형으로 분리하겠대요. 그럼 한 종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특기자에서 잘 보세요. 특기자에서 서류 60, 면접 40에서 60, 40만 빼면 세 종류잖아. 이해가세요? 특기자 옆에 서류 60, 면접 40에서 60, 40만 빼면 특기자, 입학사정관제, 연세한마음까지 다 같은 전형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미 세 종류가 돼. 그럼 학교생활 우수자를 또 분리해 또 네 종류로 끝낼 수 있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실정도 보지 않고 하기야 수시 종류가 3,000종이라고 세시는 분들이 전형 방법 네 종류가 되면 간소화한다고 생각하는 게 무리가 아니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교육부 전문위원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수시를 간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형 요소를 간소화해야 될 거 아니야? 전형 요소. 예를 들면 내신을 없애버리던가, 예를 들면 어학통 특기자를 없애버리던가, 논술을 없애버리던가, 수능을 없애버리던가. 뭔가를 없애줘야 될 거래. 뭔가를. 최소한 어학형 특기자는 좀 없애줬어야 돼. 어학형 특기자가요 어떤 건가 하면 괜히 가지도 못할 거면서 고1 때 돈 버리는 대표적인 거야. 가지도 못하면서 IBT로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귀가 약간 솔깃해갖고 뭐 영어 실적에 도움이 되겠지 1학년 때 막 해. 그랬더니 나중에 IBT가 결국 했더니 90점도 안 나와. 에이 안 나오는구나. 이제 고3 때 수리가 전념했지. 고1 때 그래서 버린 돈이 얼마야. 어학형 특기자로 갈 수 있는 애들은 따로 있어요. 따로. 외국에서 5년 살다 온 애들 그런 애들 많아. 어디 한둘이야. 근데 괜히 우리가 덩달아서 있으니까 덩달아서 돈 쓰면서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그럼 없애주면 마음 편하게 안 하면 되잖아. 수능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돈도 적게 들고 그죠? 간소화 되는데 모든 전형 요소는 다 남겨놓고 그래놓고 간소화래. 그러니까 우리는 더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간소화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발표들 하고 있죠. 넘어갑니다. 18페이지. 수능 최저 기준 완화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 완화는 말이죠. 수능 최저 기준이 어디서 너무 높았죠? 논술형 수시 우선 선발이 너무 높았죠. 논술형 수시 우선 선발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이제 영어 A, B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아니고 작년 기준을 보면 작년에 A, B가 없었던 시대로 비교하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 논술형 우선 선발이 어떻게 됐어요? 최저 기준이 작년에. 문과는 국영수 1등급 111. 이과는 수가 1등급이죠. 생각해보세요. 이과 수가 1등급 기가 막힌 점수 아닙니까? 수학, 비하고 과학이 다 1등급이야. 그럼 세 개가 다 1등급인 학생이 전국에 몇천 명이 안 돼요. 1만 명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뭐 사실 논술 전형이라기보다 거의 뭐 수능 전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게 논술형 우선 선발이었잖아. 이게 너무 높았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시고 어차피 우선 선발 없애라 그랬으니까 대학은 이렇게 행동하겠죠. 우선 선발을 싹 날려버리고 우선 선발 최저 기준도 싹 없애버리겠죠. 그리고 일반 선발로 통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아까 정시는 좀 달라요. 정시는 우선 선발로 통일할 수도 있고 일반 선발로 통일할 수도 있지만 수시 논술형은 그렇지가 않죠. 수시는. 왜? 최저 기준이 우선 선발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일반 선발로 통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편해져요?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선 선발이 존재할 때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우선 선발의 높은 최저 기준을 통과한 애들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 중에서 먼저 논술형 수시의 70% 정도를 먼저 뽑았죠. 무슨 성적으로? 논술 성적으로. 그럼 좀 논술을 좀 못 보더라도 우선 선발 기준만 들면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논술을 좀 못 쓰더라도 최초 합격은 안 돼도 추가 합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 선발로. 추가 합격도 우선 선발로 먼저 돌리는 시립대하고 성균관대 같은 학교도 있었어요. 추가 합격은 우선 선발 기준에서 먼저 돌려버리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일반 선발만 남으면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사람이 훨씬 늘겠죠? 그럼 논술의 영향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네. 그런 건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공부했으면 대부분 대치동 애들이 논술형 수시를 지원은 해야 되잖아. 워낙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했어요. 수능에 7, 논술에 3, 수능에 8, 논술에 2, 이 정도 투자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수시를 아예 포기할 거면 뭐 그냥 좀 그래도 되는데 논술형 수시에서 좀 합격을 하려면 논술을 잘해야 되거든요. 6대 4 또는 5대 5 이 정도로 해야 될지도 몰라요. 실제로 제 제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문과생인데요. 재학생이야. 최상위권은 아니야. 재수생과 경쟁을 하려고 해보니 국영수, 사탐 다 하고 논술 다 하고도 이제 재수생하고 싸우기가 힘든 거야. 그런 애들은 어떻게 했나 하면 이렇게 했어요. 사탐을 버려. 작년엔 그랬어요. 올해까지는 그랬어요. 국영수 논술만 했어요. 이해 가세요? 왜? 우선 선발 최저 기준이 사탐이 없고 국영수만 있거든요. 대부분. 아니면 대학에 따라서 4개 영역 중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4개 영역 중 3개는 국영수 하면 되고 연고대는 국영수니까. 사탐을 버리고 국영수 논술에서 사탐을 버리는 식으로 했던 학생들도 꽤 많아요. 최상위권이 아닌 경우. 서울대는 어차피 포기한 거니까. 말 됐거든요. 그런 학생들 내가 이번에 수능 성적표 보고 애들 성적표 보니까 11156. 아, 기가 막히더라. 그럼 논술을 꾸준히 해온 거죠. 내년에는 이게 안 돼요. 그죠? 왜? 2가 될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2는 그럼 뭘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능을 쫙 올리면서 논술을 병행하는 이런 전략이 내년에는 안 된다고. 수능은 수능대로 하고 논술은 논술대로 하고 어머님들 큰일 났어. 그러니까 우리 좋으라고 해준 게 우리가 다 힘들게 생겼어. 정시, 학급을 분할모집 폐지. 아, 우리 좋으라고 해줬네. 머리 더 터져. 과가 어디가 있는지 다 봐야 돼. 그죠? 수시 최저 기준 완화시켜줘. 아, 그래 수능 좀 못 봐도 되나? 웃기지 마. 논술 더 해야 돼. 아닐 거면 논술 더 할 생각 없으면 포기해! 돈 없어! 포기해!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항상 이게 발표문과 다른 이 저변을 되게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들 표정들이 점점 어두워져. 진짜 마음이 아프다, 진짜.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교육부 장관을 누구 시키라고? 네. 누누이 얘기하는데 진짜 말 안 들어, 역대 정부가. 나를 왜 안 부르지? 사교육을 배가해지자는 그런 태도부터 버려야 돼. 그래야지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봐요. 교육의 동반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교육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공교육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는 안 그래요. 어디는? 정치인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경제인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집단은 다 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교육부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번에 교육부 이 시안 발표할 때 공청회를 여러 번 했죠. 사교육에는 한 명도 안 보더라고. 날 불러야지, 날. 야, 난 그걸 보고 역시 교육부는 아직 멀었다 그 생각했어요. 뭐 사교육을 걱정하는 세상 모임 하나 부르고, 그죠? 뭐 교장 하나 부르고, 교관 부르고, 선생 부르고, 뭐 이 선생 부르고, 저 선생 부르고, 일반고 부르고, 특목고 부르고, 끝. 학부모 대표 부르고, 끝. 지네들끼리 잔치지. 예,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유형들 한번 볼게요. 논술형 수시. 우리 9월 달에 논술 학원 원장들이 다 울었습니다. 논술 폐지야. 10월 때, 논술 살아나네? 지금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정신이 한도 없어요. 뭐, 살았다 죽었다니까. 뭐 살았다 죽었다 막, 교육부도 이제 한 달마다 방침을 바꾸니까 자기들도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라고 써있죠? 논술은 가급적 시행. 이 중요한 게 가급적이죠, 가급적. 가급적 시행하지 말라. 그럼 불효불급하면 시행해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상황이 바로 불효불급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특히 자사고라든가 뭐 하나고 교장님 이런 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전형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이죠. 그런 분들 참 좋아하십니다. 대놓고 신문에다가 입학사정관제로 날아가야 돼 이런 글을 맨날 쓰시는 거야. 왜?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전형이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어머니 교장님들이 그런 거 좋아하죠. 예를 들면 미국이 전부 입학사정관제잖아요. 근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요. 학부생 정원이 1650명이에요. 1600명. 1600명? 원서를 몇 명 쓰나 하면 7000명 있어요. 7000명. 오, 하버드에 그거밖에 안 써? 안 될 애들은 안 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은 그렇게 하버드만큼 좋은 대학이 30개가 넘어요. 내가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사는데 버클리 좋잖아요. 버클리, 캘리포니아 버클리 가지고 꼭 하버드까지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뭐 캘텍도 있고 시카고 대학도 있고 좋은 대학이 쭉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죠? 근데 이제 하버드 대학은 저기 동부에 있죠. 하버드 대학이 1650명이니까 서류가 7000명이에요. 그럼 서류 검토를 한 7000명 하면 되잖아요. 면접은 한 그거의 반만 보면 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대가 수시가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이 넘습니다. 그럼 수시 2000명을 50대 1에 서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서류가 몇 장이죠? 10만 장이에요. 10만 장. 서류 10만 장을 검토할 수가 없고요. 면접을 몇만 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입사제로 단락가 안 되는 나라예요. 왜? 좋은 대학이 몇 개 없어요. 다 가고 싶은 대학은 스카이야.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애가 말이죠. 중3이에요. 고1 올라가요. 그래서 어머님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우리 마누라도 어떤 모임에 가겠죠? 그 모임에서는 가끔 저를 불러요. 모임 하다가 김사님 남편 좀 오라 그래 남편 좀 그래갖고 제가 불려가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질문 딱 받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그러면 그날은 우리 마누라는 돈 안 내요. 회비. 그래갖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데요. 가끔 보면 도곡동이나 이렇게 대치동에서 제가 어머님들하고 같이 있는 거 보면 그 모임에 끌려간 거예요. 그 모임의 이름이 비전스카이예요. 비전스카이. 그럼 마음속에 스카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입사제 10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할 수 없이 논술 수시를 봐야 됩니다. 입사제로 수시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죠. 교육부도 그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출제해라. 학교 내 논술 준비 여건을 마련해라. EBS 논술 강좌를 확대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논술이 결국 유지된다 그 얘기죠. 제가 입학처를 통해서 정보를 쫙 모아보니까 이렇게 유지된답니다. 각 대학별 예상을 봅시다. 연세대 19페이지입니다. 833명이 750명으로 줄어든대요. 고려대 수치 바꿉니다. 1277명으로 예상했는데요. 1227명입니다. 뭐 그게 그건데 1227명 약간 틀리네요. 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한 10%에서 한 15% 정도를 축소하고 있죠. 서울시립대는 시립이니까 확 50%를 축소하고 시립대 빼고는 논술을 소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대학들이 눈치를 많이 봤는데요. 제가 입학 초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올해는 줄입니다. 알겠죠? 일단 올해는 줄입니다.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했으니까 뭔가 모션은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0%예요. 자기들끼리 다 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대충 10% 선에서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구나?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재수 없어서 재수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기 전에 말이죠. 고려대가 좀 발표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거기서 그냥 한꺼번에 다 드리면 말이죠. 고려대 논수능 수시에 최저 있죠. 확정 발표했는데요. 인문계는 말이죠. 3개 영역 2등급입니다. 제가 예상했듯이 서울대하고 같습니다. 서울대 직윤하고요. 3개 영역 2등급. 자연계는 말이죠. 2개 영역 2등급입니다. 2개 영역 2등급. 굉장히 낮죠? 조심하세요. 좋은 과는 다릅니다. 경영학과, 정경대, 자유전공학부는 3개 영역 합 5입니다. 좀 더 높죠? 그 다음에 의대는 3개 영역 합 4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기준을 완화한다 그러는데 의대를 하나 떨어뜨렸네요. 의대가 111이었거든요. 의대가 3개 영역 4로 바꿨네요. 그러니까 별로 많이 안 떨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점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이미 나왔으니까 말씀을 계속 가면 말이죠.
고려대가 말이죠. 특징적인 게 대부분의 수시 시험이 수능 뒤에 있어요. 논술하고요. 좀 이따 보려는 학교장 추천하고요. 융합인재가 전부 수능 뒤에 논술과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고대는 논술, 입사제 전부가 다 수능 뒤에 논술 면접이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특별 전형만 수능 전에 있습니다. 특별 전형은 어학형 특기자 전형 같은 거. 그렇게 됐다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점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볼게요. 입학사정관제 향배. 입학사정관제가 없어지나요? 계속되나요? 계속되죠? 이름이 뭐로 바뀌죠? 학생부 종합으로 바뀌죠?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얘기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어제 분당에서도 했는데 어제까지 고양이라고 부르다가 내일부터 야옹이라고 부르고 이 두 개는 다른 동물이야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교육을 다루는 데가 이래도 돼요? 교육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되죠. 정치 논리에 휘둘린 결과잖아요. 그냥 입사제 취지를 받아서 계속 가겠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 이름도 바꾸고 뭐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정부가 처음 바뀌었을 때 1년 전에는 공약이 입사제 폐지였잖아요. 완전히 고스란히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인원이 다 늘었습니다. 인원이 다 늘었죠. 2번 한번 보세요. 2번. 문제풀이식 구수련 면접은 지양하라. 교육부는 어려운 말 되게 좋아해요. 지양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독일 철학 용어예요. 지양. 이거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지양을 지향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국민의 50%가 넘어요. 국민의 50% 이상이 헷갈린다는 식으로 그래. 지향하고 지향 틀린 사람은 역할하고 역할 틀린 사람만큼이나 많아요. 그렇죠? 이야, 지향은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풀이시험 구술형 면접은 없애라 이거죠.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이 뭐예요? 시험지가 나오는 면접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먼저 주고요. 15분이나 30분 동안 보게 해요. 보게 한 다음에 답을 딱 생각했다가 들어가서 푸는 거죠. 분명히 구술형 면접을 하지 말라고 돼 있죠. 문제풀이식.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제가? 서울대가 어떻게 했다? 교묘하게 거부했다. 이따 제가 서울대 할 때 보겠지만 서울대가 이렇게 거부했어요. 서울대 시행 방침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문이과 공동 출제 문항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을 지양함. 다시 한번. 문이과 공통 문항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을 지양함.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문이과 공통 문항은 문제풀이형 구술형 면접을 본다 이 말이죠. 도대체 문이과 공통 문항에 뭘 낼지 모르겠는데 문이과 융합이라는 기본 노선이 워낙 지고지순의 원칙이니 이거에서는 교육부 방침을 어기겠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는 수시 일반 구술형 면접을 볼 때 구술형 면접이 문제가 있는 면접과 들어가서 문제를 듣는 면접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결국 이렇게 되겠죠? 이과 같은 경우에 수시 일반을 쳐서 면접을 보러 가면 먼저 문이과 공통문항을 문제지로 받겠죠. 그걸 다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답도 들어가서 해야 되지만 또 들어가 놓으면 거기서 또 질문을 던지겠죠. 허허, 학생부를 보니까 물리를 잘 봤네. 물리에 관한 질문 하나 던지겠다고 물리 던지겠죠. 이런 식으로. 학생부의 진위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면접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 3번. 공인 어학 성적,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등 외부 수상 실적이 평가 요소에 반영되지 않도록 엄격히 금지함. 잘 보시면 이건 지양이 아니고 엄격히 금지네요. 좀 수위가 세죠? 그럼 이거 어기면 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학생부 종합에서는 어학성적, 인증시험, 경시대회 전부 들어가지 않고요. 자기소개서에도 쓰지 못하고요. 자기소개서에 쓸 때는 감점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럼 앞으로 수시에서는 공인어학 성적, 인증시험, 경시대회는 일체에 반영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려요. 그럼 또 어디서 반영되는 거죠? 어학형 특기자, 과학형 특기자, 특기자 전형에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방침의 특징은 특기자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까 공청회 얘기했잖아요. 공청회 할 때 사교육을 걱정하는 그 세상 모임에서 나와서 얘기했어요. 아니 특기자 전형이야말로 사교육의 주범인데 이건 왜 한마디도 하지 않냐. 그분이 그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있으면서 야, 저 사람 똑똑하네. 근데 그거는 은근슬쩍 쓱 넘어가는 거야.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준비한 학생들이 참 아쉽다.
그럼 논술을 왜 건드리는데 지금까지 준비한 사람 없나? 수능을 왜 건드리는데 지금까지 준비한 사람 없나? 내신을 왜 건드리는데 지금까지 준비한 사람 없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어학경 특기자는 그냥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학경 특기자 전형에서는 어학 점수 들어가죠. 과학경 특기자 경시대회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이런 거를 애들 이제 동생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를 할지 안 할지를 어학형 특기자나 과학형 특기자,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까 안 할까로 결정하면 돼. 특기자 전형은 나하고 무관한 거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자 논술랑만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영원히 나하고 무관한 겁니다. 당분간 현 정부 하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015년도 대학별 예상입니다. 입학처를 통해서 제가 모은 또는 입학 저장한테 들은 얘기들 다 모았는데요. 연세대 학교생활 우수자는 교과형과 종합형으로 분리합니다. 연세대 학교생활 우수자가 대표적인 연대 입사제 전형이었죠. 내신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강남은 참 많이 뽑히지 않았던 전형이죠. 그동안에. 강남에 많이 뽑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연세대 학교생활 우수자가 1단계가 내신이었어요. 1단계로 내신으로 걸은 다음에 2단계가 입사제예요. 그러니까 연대 학교생활 우수자는 1단계는 내신형, 2단계는 입사제형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올해 연세대가 1단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남 학생들도 꽤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는 학교장 추천을 유지한다. 고려대는 학교장 추천에서 몇 명을 추천하게 돼 있죠? 학교별로? 4명 추천이죠. 4명. 문과 2명, 이과 2명. 그리고 재수생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학교장 추천은 유지하고요. 인원 써보세요. 630명을 그대로 뽑습니다. 630명. 융합형 인재를 신설했는데 280명을 뽑으면 됩니다. 280명. 융합이야말로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슬로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고려대는 학교장 추천이라는 입학사정관제가 있는데 왜 융합형 인재를 또 신설했을까요? 2가지 이유인데요. 좀 이따가 볼 어학형 특기자 있죠. 어학형 특기자를 고대는 엄청나게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엄청나게 줄이고 나서 보니까 수시 1월이 많이 남잖아요. 이걸 정시로 돌려버리면 다른 학교의 수시에서 또 납치당해서 뺏기게 되잖아. 그러니까 수시는 유지하고 싶은데, 그죠? 어학형 특기자는 줄여야 돼. 그래서 뭔가 입사제를 하나 더 만든 거죠. 근데 논술력을 늘릴 수가 없잖아. 다 줄이기로 합의를 본 거니까. 그래서 하나 더 생긴 거고요. 또 하나는 고려대 입사제는 연세대와 뭐가 달라요? 연세대는 학교생활 우수하니까 학교생활이 우수하다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죠. 고려대는 뭐라고요? 학교장 추천이니까 모든 학교가 4명밖에 안 돼. 쉽게 말해서 독도고도 4명이고요. 용인외고도 4명이라고요. 대원외고도 4명이고요. 이게 고려대가 싫은 거죠. 그래서 뭔가 좋은 고등학교 애들이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이걸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애들이 예를 들면 뭐 독도고는 서울대가 1명도 없지만 하나고는 서울대가 50명 이상 뽑혔잖아요. 그런 식의 전형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게 융합형 인재예요. 입사제가 늘고 있다.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잘 관심을 보고요. OKU 미래인재는 올해 120명까지 늘렸는데 폐지했습니다.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입학사정관제가 바뀐 학생부 종합형이 쭉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쭉 되는데요. 제가 전문가로서 볼 때는 말이죠. 올해는 입사제가 일단 늘어요. 근데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입사제 지원기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입사제 지원기금이 없어져서 정부가 입사제 지원기금이 아니고 이런 걸 주죠.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에 돈을 줍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고교교육정상화지원대학에 고교교육정상화 지원한 공로로 돈을 준대요.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이 뭔가 하면 지금 얘기한 정부 방침을 잘 따르는 학교예요. 너무 웃기죠? 근데 과거에는 그것과 똑같은 액수를 입학사정관제 지원기금으로 줬어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입학사정관제를 지원하려고 준 돈이 요만큼이었어. 근데 이게 고교교육 정상화 기부로 똑같은 돈을 줘. 그럼 입사제가 돈이 모자랄 가능성이 높죠. 이해가세요? 네. 고교교육 정상화 기부로 줬으면 이걸 다 입사관한테 주게 되면 누가 싫어할까요? 각 대학 사무처가 싫어합니다. 각 대학 사무처는 정직원이고요. 입사관들은 비정규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입사관들 다 주면 사무처가 반란 일으켜서 파업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상 입사제가 돈이 모자라서 점점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늘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어학형 특기자 뭐 있죠? 좀 전에 말씀한 어학형 특기자는 고려대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거기 표 보세요. 표가 고려대인데요. 고려대 올해 어학형 특기자예요. 올해 어학형 특기자 보시면 그 검은 거 한번 보세요. 검은 거. 검은 거가 뭐예요? 이과죠. 이과. 의예과도 3명 있죠.
공대는 전부 더해서 43명이나 어학경 특기자를 뽑아요. 내가 그래서 고려대 입학처에 물어봤어. 아니 어학경 특기자를 왜 의예과하고 공대에서 뽑습니까? 소아과학 특기자도 아닌 게. 고려대 입학처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의사는 영어 못해도 됩니까?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 좀 심해. 이게 제동에 걸렸어요. 왜? 뭐라 그랬죠? 맨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두 번째 줄. 모집 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다. 모집 단위별 특성이란 말이 있죠. 따라서 이과에서 어학경 특기자를 계속 뽑으면 문제가 되겠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지 않는 대학으로 찍히겠죠. 그래서 이 까만 걸 다 없앤답니다. 그리고 경영도 없앤답니다. 전경도 없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과대 영어교육 국제학부 정도만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확 줄었어요. 국제가 몇 명으로 줄었냐면 거기 써놓으세요. 고려대 국제가 올해부터 280명밖에 안 뽑습니다. 작년에 400명 뽑았어요. 120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과하고 경영학과는 아마 어학형 특기자로 뽑지 않을 겁니다. 어문 계열 중심으로 뽑겠다고 써있는데 각 과별 인원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려대 경영을 어학 특기자로 못 간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적성. 적성은 말이죠. 지금 상위권 어머님들은 조금 2분만 있으세요. 상위권 어머님들 아니고 이제 중상위권 어머님들. 중상위권들이 적성 검사가 참 대학 가기 좋은 수시 방법이었죠. 적성 검사는 아시다시피 학력고사를 보는 겁니다. 학력고사가 적성 검사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풀어갖고 수시로 들어가는데 수시를 제일 많이 뽑던 학교가 가천대죠. 가천대는 수시 적성 검사로만 1000명가량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적성 검사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중상위권 분들 한번 봅시다. 아무도 안 보시네. 중상위권인 거 티를 안 내려고. 그냥 보세요. 상위권 분들도 같이 보세요. 동지적 애정을 갖고.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적성검사는 지양. 또 나와서 지양. 아이 싫어. 아니 교과 중심 문제풀이 적성검사는 보지 말란 얘기죠. 분명히 보지 말라고 됐는데 본대입니다. 보지 말라고 됐는데 본대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결과 야 이런 건 정말 특급 자료다. 거기 밑에 표 보세요. 이게 올해 적성검사를 받던 대학 전부예요. 거기서 X 친 거는 없어져요. X 친 대학은 없어지고 X 치지 않은 대학은 계속 적성검사를 본답니다. 그럼 어떻게 보냐 물어봤더니 학생부를 60, 적성검사를 40 이렇게 한 다음에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고 포장한대요. 학생부에 60이 넘으니까 참 포장 방법도 다양하죠.